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 감명하실 분은 음력 1952년 1월 29일 사시생인 이민우 씨입니다. 이민우 씨 만나서 반갑고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신의 인생 감명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주라는 것은 한자로 넉사자의 기둥주자, 즉 네 기둥을 말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연, 월, 일, 시 이 네 가지를 사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자라는 것은 여기에 보시는 8개의 한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가 세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때 말하는 팔자가 여기에 보시는 8개의 한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팔자를 보면 위에는 신경, 임이라고 적혀 있고요. 밑에는 사, 자, 인, 진이라고 적혀 있는데 위에 있는 한자는 천간이라고 해서 하늘의 기운을 뜻하고 밑에 있는 한자는 지지라고 해서 땅의 기운을 뜻합니다.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결합을 해서 육식갑자를 만들어내고요. 육식갑자가 만들어지면서 인류는 기록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임진년, 임인월, 경자일, 신사시에 태어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양오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동양학의 근본은 음양오행 사상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요. 이 음양이라는 것은 그 이원적인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해가 있으면 밤에 달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 육지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원적인 체계를 말하는데 그 양이라는 것은 좀 남성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행동지향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음이라는 것은 그와 반대로 좀 여성적이면서 차분하면서 생각지향적이면서 좀 소극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주팔자를 보면 양이 6개고 음이 2개예요. 그래서 같은 남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양적인 성향이 강한 남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화토금수 5가지 에너지를 오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은 이 목화토금수 5가지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 오행의 작용에 의해서 이 세상 삼라만상의 모든 작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명리학이라는 것도 이 오행의 유기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본인의 사주팔자를 보면 목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토가 하나가 있고 금이 2개가 있고 수가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오행이라는 것은요, 이 목화토금수 각자가 그 자신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행은 구성에 있어서 이 목화토금수가 한두 개씩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수라는 것이 이제 3개가 있고요. 좀 많지만 그래도 이 목화토금수가 하나씩은 다 들어가 있어서 구색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오행이 상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오장육부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오행의 구성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 등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본인의 그 오행을 보면은 그 다른 것은 다 1개, 2개씩 있는데 이 수기운이 좀 많잖아요. 수기운이 3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라는 것이 나타내는 게 그 콩팥을 나타냅니다. 신장이라고 하죠. 이 콩팥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비뇨기 계통 이쪽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63살이 되셨으니까 이제 건강에 많이 주의하셔야 될 그럴 나이인데요. 특히 이 오행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나이에는 뭐 모든 건강을 다 조심하셔야겠지만 이 비뇨기 계통하고 이 콩팥 이쪽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행이 상징하는 것이 뭐 숫자도 있고 색깔도 있고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그 용신과 기신이라는 사주 명리학 용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면 좋은 에너지를 말해요. 그리고 기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면 나쁜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이 오행을 봤을 때 지금 수기운은 3개로 너무 많거든요. 이 2개를 넘어서 3개부터는 많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수기운이 많으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 갖다, 이 수기운을 밖으로 좀 내보내려고 하는데, 내보내려고 문을 딱 여니까 밖에서는 또 수기운이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보내기는커녕 또 들어오려고 하니까 너희들 수기운 더 이상 들어오지 마. 그러면서 수기운을 꺼리겠죠. 그래서 꺼릴 기자를 써서 기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면 나쁜 에너지를 말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요, 지금 토기운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토라는 것이 이 수기운을 좀 제어를 해주고, 그리고 지금 나를 나타내는 이 금기운을 좀 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용신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족한 토기운을 밖에서 가져다가 쓴다. 그래서 쓸 용자를 써서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용신과 기신이라는 것을 아셨으니까 이제 뭐 숫자라든가 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그 찾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대 산업사회에서 그 현대인들은 숫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IT 시대에는 이 핸드폰이라는 것이 거의 그 필수품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핸드폰이라는 것은 그 자신만의 그 번호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에도 그 자동차 넘버가 있고요. 이렇게 현대인들은 숫자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 숫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왕이면 나에게 용신이 되는 그런 숫자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지금 이 수라는 것은 너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라는 것은 기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수에 해당하는 숫자가 2하고 6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를 뭐 바꾼다든가 자동차 넘버를 정할 때 2하고 6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 용신에 해당하는 것이 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토에 해당하는 숫자가 5하고 0이에요. 그러니까 5하고 0은 반드시 넣는 게 좋고, 그리고 이 금도 비교적 용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에 해당하는 것이 4하고 9입니다. 그래서 1과 6은 피하고 5와 0, 4와 9를 넣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대체적으로 잘 어울려요. 대체적으로 잘 어울리는데, 이 기신에 해당하는 그 색, 오행이 수기운인데 이 수가 검정색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검정색을 입는다 그래도 그렇게 안 어울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그 기신은 피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검정색은 그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이라는 게 또 알게 모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방향이라는 것은 그 동서남북, 중앙 뭐 이런 것을 말씀 말하는데요. 사람이 어디에 가서 자리를 잡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받는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잘 맞는 방향에 가서 거주를 하면 더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사람이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거주하는 곳이 쉽게 말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그 낮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나의 직장,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직장이나 아니면 내가 거주하는 집이 나에게 그 맞는 방향, 내 용신이 되는 방향에 살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제가 수기운이 기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는 그 북쪽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토가 제가 용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토라는 것이 중앙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 어디를 이제 자리를 잡는다면 북쪽은 피하고 중앙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복잡한 이 산업사회에 살면서 이 현대인들이 그 자기 자신에 맞는 이 방향대로만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자기가 뭐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젊은 사람이 학교에 간다거나 진학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냥 가는 거지. 그게 뭐 내 용신 방향에 안 맞는다. 그래갖고 안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쪽으로 가든지 상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내 용신이 되는 그 방향이 그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본인은 그
이민우씨는 그 임진년에 태어났으니까 그 용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 나는 용띠다 그러면서 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이 사주 명리학에서는 띠보다는 일주에 있는 동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여기에 있는 이 8개의 한자가 본인의 사주팔자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 일주에 해당하는 이 경자라는 두 글자가 본인을 나타내는 대표 한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팔자에서 연이라는 것은 조상을 나타내고요. 월이라는 것이 부모를 나타내요. 그리고 일이 나 자신을 나타내고 그 시가 자식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 다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것이 모두 다 그 본인의 사주팔자지만 이 일주를 나타내는 이 경자일주, 경자라는 두 글자가 가장 그 핵심되는 그 한자가 될 수 있다. 본인을 나타내는 대표 한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0갑자가 있으니까 이 일주도 60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60개의 그 일주를 일주별로 다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혈액형도 뭐 A형의 특징, O형의 특징 그렇듯이 이 일주라는 것도 그 다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경자일주는 그 어떻게 이제 그 특징을 나타내고 있냐면 문장과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이 자라는 것이 여기에서 그 식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식신운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 말을 하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런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자일주를 이 식신 상관운을 일주에 깔고 있는 이 경자일주는 그 문장이나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 하고요. 그리고 이 경자일주인 분들이 그 머리가 좋아요. 머리도 좋고 그 예리한 비판 능력 그리고 그 다재다능한 그 재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잘하는 것이 쥐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 띠는 용띠인데 이 용이라는 이 상상의 동물보다는 이 쥐라는 동물이 본인을 더 잘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쥐라는 동물은 좀 영감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배가 침몰할 때라든가 그럴 때는 이제 쥐가 먼저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이 경자일주는 그 실증이나 권태를 빨리 느끼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교적 늦게 성공하는 대기만성형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민우 씨가 나는 이미 성공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성공을 못 하셨다면 그렇더라도 그 대기만성형이 많으니까 지금부터 그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음양오행과 뭐 일주 등으로 그 이민우 씨의 그 사주를 한번 이렇게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워낙 복잡하고 그리고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학문도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이렇게 그 뭐 일주라든가 음양오행만으로 본인의 이 사주를 모두 파악할 수는 없고요. 제가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인의 사주에 가까이 다가가서 아주 세세하게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